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fx의 그래프하고 5분의 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그래프만 그리면 눈으로 육안상으로 교점 개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 대입한 거랑 만약 x한테 1을 대입하면 1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거랑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2 대입하면 2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거랑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칸 떨어져 있는 x값을 대입할 때마다 y값이 똑같습니다. 이 말 하는 것 같아. 이걸 우린 주기를 2라고 표현하거든. 그림은 주기가 2인 상태에서 반복되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야. 일단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1부터 2까지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점을 찍어볼까? 첫 번째 0부터 1까지는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지수함수입니다. 처음에 0 대입했더니 0 대입한 건 2분의 1인데 1 대입한 값은 1. 근데 지수함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1을 갖다 대입하면은 밑에 거한테 대입해야 되겠네? 1 대입하면은 1인가? 네. 근데 2 대입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2분의 1의 거듭제곱이죠. 2분의 1의 거듭제곱이어서 얘는 감소하는 감소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을 두 칸마다 계속 반복하는 그림을 그리세요가 가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럼 두 칸마다 반복하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여긴 4가 되겠네? 그 다음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여긴 6이 되겠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칸 떨어진 게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이거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여기가 헷갈려. 마이너스 4? 그런데 문제가 그리려고 하는 건 5분의 x를 그리라고 했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5 대입하면 1 나와야 되지. 그런데 2를 갖다 대입하면 5분의 2인 거니?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더 아래인가 5분의 2가? 그러면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교점 개수가 몇 개인 거야? 네, 이게 끝입니다. 답은 2개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4번. 64번입니다. 64번이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A점, B점, C점이 교점입니다. 그래서 y좌표가 t가 나오는 A, B, C라는 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리 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t가 나오지? 첫 번째 함수는? 2분의 잘 생각하고 있는데 더 얘기해봐. T. 아니 A라는 녀석의 로그 A의 t가 t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누굴까요? 여기 x한테 무엇을 대입해야 되냐고요. 2분의 1. 2분의 1 로그 a의 t를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b점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y좌표가 t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b점 좌표는 누구인 거야? 로그 네, 이건 로그 a의 t가 되겠네. 그 다음 c점 좌표의 값은 뭘 대입해야지 t가 나오는 거죠? 2로. 네, 그러네요. 지금 저번에도 이거 꽤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지? 자, ABC라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두 점 AC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지수함수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D하고 E라고 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는 D점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는 E점도 필요한 모양인데 그럼 D점 좌표를 구하려면 A점과 X좌표는 똑같은 거지. 이 값을 지금 여기는 지수함수 미세값이 A인 지수함수한테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Y를 구하고 싶다면. 그럼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얘는 바꿔서 표현하면은 로그 A의 루트 T인 거니? 이걸 지수함수한테 대입할 거고 Y좌표 뭐가 돼? 네. 그 다음에 C점 좌표의 값이 C점을 알고 있으니까 2점을 구할 수 있는데 C점의 X좌표의 값은 로그 A의 T이기 때문에 이 값은 로그 A의 T제곱인가요? 이가 올라가면 그걸 지금 지수함수한테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네, 이건 T제곱이네요. 점의 좌표를 미리 다 구해놨습니다.
그럼 점의 좌표를 다 구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되게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A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C의 길이 값을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C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를 빼야 되죠. 뺀 녀석의 값은 2분의 3 로그 A의 T인 것 같고요. 그 값이 6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로그 A의 T의 값은 4인가요? 그 다음에 삼각형 AD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ADB? 여기는 요 삼각형인가? 요 삼각형 넓이 구라는 얘기죠. 그럼 밑변 값은 AB가 될 거 아니야. 밑변 AB 길이는 몇이야? 1 로그 A의 T에서 2분의 1 로그 A의 T를 빼야 되죠? 네. 1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값이 숫자로 누군지 안다는 얘기잖아. 밑변 길이 2네? 높이의 값은 AD가 높이인 거니? 그럼 AD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네. AD 길이를 구했더니 AD 길이는? 어, 1, 자, 이 점 좌표가 2,3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2,1입니다. 여기 길이가 무엇일까요? 2, 네. 나 지금 이거 물어보는데? 너 이 어떻게 구했냐? 위에서 밑에 거 뺐잖아. 이게 Y축의 평행한선이니까 우리 지금 이거 알고 있잖아. A점, D점. A점, D점 알고 있잖아. AD 길이가 누구냐고. 네, 위에 있는 T에서 루트 T를 빼면 되죠. 알 거를. 그런데 지금 넓이의 값이 6이라며. 밑변 값이 2라며. 높이가 몇이야? 네, 높이가 6이네요. 곱해서 2분의 1 곱한 게 6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t의 값을 여기서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t가 누구야? t는 양수값인 것 같은데? t는 1보다 크다며. 2, 그러네. t의 값한테 9대 1번 6 나오네. 그럼 t의 값이 9가 되면 a의 값은 누구란 얘기니?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럼 a의 값은 누굴까? 여기서 t의 값이 3의 제곱이 있으면 a의 값에는 3의 2분의 1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분의 2가 4니까? 그러니까 3의 2분의 1승이니까 네, 루트 3이 a 값이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삼각형 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BC2의 넓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변값 BC를 구해야 되겠네? BC의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거 빼야 되나? 그럼 밑변값 BC의 길이는 누군데요? 네, 로그 A의 T니까 밑변값은 4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높이가 필요합니다. C 길이가 필요합니다. C 길이의 값은 이게 위에 거, 이게 아래 건가? 아니다. T제곱이 위에 거고 T가 아래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T값 대신에 9만 대입하면 81 빼기 9인 건가? 80에서 9를 뺐더니 네, 70이네요. 그때 넓이를 구하세요. 네, 144가 삼각형의 넓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점의 좌표만 일단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65, 6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5번은 직선이 있는데 직선하고 두 개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가 PQ입니다. 관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X값 대신에 뭘 대입하면 밑에는 X값이 되는지 알아? 여기는 X 플러스 3이지. 이건 X 플러스 1이지. X한테 뭘 대입한 거니?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로 바뀔까요? 네, X값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죠. 그럼 X축발 얼만큼 녹은 거야? 네,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는 얘기네? 근데 여기 있는 값은 1에서 3분의 8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럼 Y축발 얼만큼 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두 칸 갔을 때 3분의 5만큼 간다고? 마음에 안 든다 숫자가. PQ를 지나는 선의 기울기는 2지. 근데 지금 X축 방향으로 2만큼 갔을 때 Y축 방향으로 지금 3분의 5만큼 갔다고? 쌤이 예상했던 거는 오른쪽 두 칸 갔을 때 위로 4칸 가기를 바랬었는데 두 칸 갔을 때 4칸 간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2여서 쌤은 실은 여기는 요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나올 걸 기대했었거든? 근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2가 안 나오네?
근데 문제가 아무튼 구하라고 하는 거는 PQ의 길이의 값이 루트 5라고 얘기합니다. PQ의 길이 값이 루트 5인데 기울기의 값 2라고?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면은 이런 거 생각하는 얘기 같은데? 기울기가 2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한 칸이었을 때 여기가 두 칸이면 기울기 2인 거니? 그때 1대 2면 빗변 길이의 값은 루트 5인가? 그럼 P점과 Q점은 길이가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다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P점과 Q점에서 축에 평행한 선으로서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루트 5니까 여기가 1과 2란 얘기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구하는 건 K값이 궁금하답니다. K값? 저 K를 어떻게 구하지? X축 방향 변화량이 2고 Y축 방향 변화량이 3분의 5인데. 아, 여기가 두 칸이고 네 칸이었으면 진짜 아름다웠을 건데. 그렇지 않네. 뭘 이용할까? 한 칸 떨어져 있는 걸 사용할까, 그냥? 한 칸 떨어질 때 두 칸 떨어진 점의 좌표를 찾아버릴까?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P점의 좌표를 지금 문제는 PQ의 길이의 값이 루트 5인 거에서 지금 출발해서 생각한 거는 P점의 X좌표의 값을 셈이 알파라고 하고 Q점의 X좌표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걸 베타하고 알파 사이의 간격을 한 칸이라고 좀 해석하려고 해.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P점의 Y좌표와 Q점의 Y좌표는 두 칸 떨어져 있는 거니? 네, 이걸 사용해보자. 그럼 P점 좌표의 값을 알파, 3분의 2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할까? 3분의 2 알파 플러스 3승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나? Q점 좌표의 값은 알파 플러스 1, 3분의 2에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Q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건 알파 플러스 2승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P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P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파, 2알파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나요? Q점 좌표의 값은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말을 안 해? 여기 위에 점이잖아, Q점도. 2알파 플러스 2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K만 구하면 되죠. 그럼 K값을 알고 싶은데 지금 이 Y좌표하고 Y좌표는 몇 칸 떨어져 있다고? 이 Y좌표는 두 칸 떨어져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진짜 두 칸 떨어진 거 맞지? 근데 여기서는 K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두 칸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두 칸 떨어졌다고 하면 알파를 구할 수 있겠다. 이된 거 맞아요? 그럼 Q점이 더 위에 있는 점이 있고 P점이 더 아래에 있는 점이니까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두 칸인 걸 가지고 알파 구하려고요. 자, 그럼 내가 밑에 거에서 위 거 뺄 겁니다. 된 거 맞죠? 근데 밑에 있는 건 알파 플러스 2승이고 위에 있는 건 알파 플러스 3승이거든? 지금 내가 빼는 녀석은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승에서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3승을 빼려고 하는데 3분의 2 알파 플러스 2승이라고 하는 3승의 값은 요거 따로 3분의 1을 쓸 수 있죠. 그리고 3분의 8에서 1을 빼면 3분의 5인가? 이 값이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1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승이 될 거고 3분의 5를 이항해주면 3분의 1인가요? 그럼 알파가 누굴까요? 그러네. 알파는 마이너스 2네. 알파가 마이너스이면 지금 얘가 누구란 얘기야? 네, 이거 3분의 11이네. 그럼 이것도 3분의 11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알파는 마이너스 2라며. 알파가 마이너스니까 K 마이너스 2? 그럼 2만 이항했더니 K 값은 누구래요?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겠다.
이 문제의 취지는 여기가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한 칸, 두 칸 떨어진 거를 기울기 2를 통해서 눈치채세요. 라는 얘기네. 다시 한번 너무 따뜻해요? 그 히터 빨간색 그 버튼 누르세요. 지하 아빠가 약국 가니까 혹시 산삼이 들어있는 약 같은 거 먹인 거 아니야 너?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6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8번은 지수함수를 접어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수함수를 접어올리는 그림하고 2의 x 플러스 k승이라고 하는 그림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두 개 있는데 두 점 중에 한 점은 y축 왼쪽이 있고요. 한 점은 0과 2 사이에 있습니다. y축 오른쪽에 점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k의 값들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바라고 있는 게 이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일단 이것부터 해볼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0을 집어넣게 되면 1-3이니까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2인가? 그래서 여기 0,2가 찍혀있네. 근데 지금 x의 값이 0일 때하고 x의 값이 2일 때가 기준이 되는 거라서 나는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려고 해. 2 대입하면 누구야? 78이면은 여기가 2니까 78은 천장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높으니까 한 여기쯤을 선생님이 그냥 2,78이라고 지칭할게. 눈에 보이는 범주에서 풀려고. 그런데 나의 바램은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있죠? 이건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값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k만큼 왼쪽으로 평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교점이 이렇게 지수함수 증가하는 녀석을 그렸을 때 교점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한 교점은 0보다 왼쪽에 있죠. 한 교점은 0과 2 사이에 있나?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바라는 건 딱 이거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들을 다 구하고 싶어. 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린 녀석의 값이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 여기가 지금 x가 2인 라인이거든? 2대2번 값이 78보다 작아야 되겠네. 여기다 2대입했어. 2대입했더니 2에 2 플러스 k승의 값은 78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 빵 대입한 녀석은 어떻게 돼야 될까? 아니, 그림 이렇게 지나면 안 되잖아. 그림 이렇게 지나면 x1의 값이 음수가 안 되잖아. 이렇게 지나면 x1의 값이 빵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빵 대입한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이보다. 네, 그러겠네. 빵 대입하면 2보다 커야 되겠네. 그 빵 대입했더니 2의 k승의 값은 2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이렇게 그린 x1과 x2의 값을 근으로 갖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지금 이 함수한테 빵하고 2를 대입한 함수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커야 되나요? 근데 이게 애매하네, 이게. 그지? 그럼 78은 64하고 128 사이에 있는 숫자인가? 78이? 64는 2에? 2의 8승은 256이야. 네, 2의 6승의 값이 64입니다. 2의 7승이 128입니다. 그럼 이 숫자의 정체는 2라고 하는 숫자에 6점 몇 승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의 바램은 2 플러스 k라는 값이 6점 몇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점 몇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럼 요런 k의 값은 누가 있어? 2, 3밖에 없다고? 4. 네. 이거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이해됐을까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7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2번은 개념세 내는 문제 한 번 풀어주고 또 한 번 풀어줬는데 또 못 풀었다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지금 세 번째 푸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앞에 거는 2분의 1의 fx 곱하기 gx 승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의 3gx 승입니다. 미세값 2분의 1이니까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됩니다. 2항에서 인수분해했습니다. fx-3이라는 녀석과 gx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등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fx-3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fx-3의 음수라고 한다면 gx의 값은 양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fx-3의 값이 양수값이면 gx의 값은 음수값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x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fx가 3보다 작은 녀석은 fx가 3보다 작은 거는 2라고 5 사이에서 fx의 값은 3보다 작습니다. 위에 거는 1부터 5까지입니다. 근데 밑에 거는 gx의 값이 0보다 큰 거는 gx의 0보다 큰 거는 3보다 오른쪽에서 gx의 값이 0보다 큽니다. 그 x의 값은 3보다 큽니다. 하지만 f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의 왼쪽과 5의 오른쪽에서 3보다 큽니다. 하지만 g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3보다 왼쪽에서 gx의 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3보다 작습니다. 앞에 걸 만족하는 거는 3부터 5까지가 두 개 모두를 만족하는 거고요. 뒤에 걸 만족하는 경우는 1보다 작은 경우가 뒤에 걸 만족합니다. 이런 범위 속에는 x의 값들이 자연수인 녀석의 값은 1, 3, 4, 5고요. 1, 3, 4, 5의 값을 더해주세요. 그럼 13인가? 네. 똑같은 문제 3일 동안 3번 풀었으니까 다음에 이거는 질문 안 하겠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0, 아니요. 73으로 왔습니다. 73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의 값이 3의 x-2승이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의 x승과 3의 x-2의 관계는 그냥 그래프로 오른쪽 두 칸 이동한 거라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여기 간격이 언제나 여기 간격은 항상 두 칸일 겁니다. 이런 내가 지금 그린 선의 길이들은 무조건 2입니다. 그런데 장은 미쳤다. 바람소리 봐라. 미쳤어. 자, 가로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PK, QK 길이의 값 2가 될 건데 X가 K라고 하는 X가 K라고? 이 점좌표 X좌표의 값은 K라고? 그럼 K를 갖다 대입하면 3의 K-2승이었던 점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PK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X는 K라고 하는 직선이 3의 X승과 만나는 점의 좌표 아니네. X축에 평행한 건 이 선이구나. PK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건 이 선이구나. 이때 만나는 점이 QK였을 때 삼각형 OPQ의 넓이의 값이 SK라고 한다면 SK 곱하기 SK 플러스 1의 값이 S10보다 큰 자연수 K의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가 두 칸인 거 뻔히 아니까 QK라는 점을 구할 필요는 없네. 여기 원점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높이의 값은 어디가 높이인 거지? 밑변값은 2라며. 높이가 누구냐고. 높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만 3의 3의 K-2승 PK의 Y좌표 자체가 삼각형 높이인 거죠. 이게 삼각형 넓이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가지고 대충 대입해서 풀어요. 그럼 이거 SK의 값은 3의 K-2승인 거고 SK의 값 대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값을 찾고 있습니다. SK라는 녀석의 값은 3의 K-2승인데 SK 플러스는 누가 되지? 3의 K-1승이가 K 플러스를 대입했으니까 10 대입했으니까 오른쪽은 3의 8승. 앞에 있는 건 3의 2K-3승 지수끼리 더했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8승입니다. 결국 미세값이 3이니까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2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K값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6인가요? 네, 엄청 쉽네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아래 거 374번으로 갔습니다. 374번이
두 개 자연수 A, B에 대해서 마이너스 8보다 왼쪽은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 그 다음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은 미세값이 3이 되는 지수함수인데 요게 걸리적거리네.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이 마이너스만 없었으면 둘 다 증가함수였을 건데 부호를 바꾸면은 X축 대칭을 하는 건가? 원래는 마이너스 8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도 증가함수를 마이너스 8보다 왼쪽만 그리세요. 하지만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은 원래는 증가함수였던 녀석의 값을 X축 대칭하라고. X축 대칭했을 때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을 그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8보다 왼쪽과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을 합친 녀석의 그림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걸로 유추가 되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림일 건데 문제가 K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얻어지는 함수값들의 집합이 정수인 거의 개수가 두 개만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이 연출되냐? K보다 왼쪽에서 정수의 값이 딱 두 개만 있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어렵다. 일단 두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A, B를 몰라서 되게 심각하네. A, B를 모르니까 되게 심각한데 나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8을 한번 대입해 볼 생각이거든?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3의 마이너스 11승이야? 3의 마이너스 11승은 3의 11승분의 1이잖아. 숫자 1을 3의 11승 엄청나게 큰 숫자 아니야? 그러니까 3의 11승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의 11승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0에 되게 가까운 숫자로 우리 한 0.0001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면 8에서 0.0001을 뺐으니까 7.9999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이거는 정수의 개수가 마지막에 두 개가 되는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림을 조금은 사실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을 점근선 8이라고 할 거거든? 여기를 y는 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내가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했더니 7.999 이런 숫자라고? 빵을 대입하면 뭐가 되지? 빵을 대입하면 8 빼기 27분의 1인가? 8에서 27분의 1 빼도 8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럼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일 것 같아. 이 점 좌표는 쌤이 너무 간격을 넓게 그렸긴 하지만 이거는 8 빼기 27분의 1이야. 그 다음 요 녀석의 값은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자연수라며. 그럼 B의 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B의 값은 변하는 거 아니야. B의 값이 자연수 B라고 하는 녀석이 점근선이거든? B의 값이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그런데 그 점근선으로부터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치역의 값이거든? 함수값? K보다 왼쪽에 있는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가지는 함수값이 정수화되는 경우가 딱 두 개만 있으면 좋겠대. 그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K 값들의 범위가 3부터 4까지라고? K라는 녀석의 값이 K의 값이 3과 4 사이? 여기다 3을 대입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지금 K라는 녀석의 값은 X가 K인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3 대입한 3은 지금 마이너스 8보다 크니까 X가 3이었을 때 함수값을 조사해봤어. 3 대입하면 누구야? 3을 대입하면 7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한 여기쯤을 3,7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4를 갖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아, 그러네. 4 대입하면 5가 나오네. 내가 그림을 더 잘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 y좌표가 지금 7이고 여기 y좌표가 그냥 5라고 그냥 대충 그렸어.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k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 이 점은 3이 될 수는 있고 4는 될 수 없다고 한 거지. 여기 이런 데 있는 어딘가에 k가 있을 거야, k가.
근데 그림은 K보다 왼쪽만 그릴 거지. K보다 왼쪽만 그릴 건데 K보다 왼쪽만 그림을 그리면 K가 3이 될 수도 있죠? 그럼 K보다 왼쪽만 그림을 그리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거는 뭐야?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건 누구야? 아, 그러네.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건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건 7이 일단 하나 있네. 그죠? 근데 여기 4라고 하는 게 Y좌표 5기 때문에 K의 값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6이 포함될 수도 있고 6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말이 된 거 맞아? K라는 녀석의 값이 조금 더 오른쪽에 있으면 함수값 6, 7일 두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K라는 녀석의 값이 3에 가까우면은 Y좌표가 7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 이 말 납득하셨나요? 그럼 문제는 K라는 녀석의 값이 3과 4 사이에 있을 때 K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만 함수값이 7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값이 정수인 함수값이 6, 7 두 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왼쪽에서 6과 7을 제외한 정수가 존재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왼쪽에서 6과 7의 정수의 값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6과 7이 아닌 5나 4나 이런 정수가 나오면 정수가 두 개라고 하는 조건이 모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5가 점근선이었으면 좋겠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몰랐는데 B라고 하는 점근선의 값이 Y는 5라고 하는 점근선의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Y는 5라는 녀석의 점근선을 갖는다고 한다면 B의 값이 5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함수인 거니?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K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금 여기는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렸거든? 이 빨간색 부분의 함수값은 6도 가질 수도 있고 7도 가질 수도 있잖아. K의 위치에 따라서 7만 가질 수도 있고 6, 7 모두 가질 수도 있는데 7 하나만 가지든 6 하나만 가지든지 간에 이 왼쪽 부분에서 함수값이 7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왼쪽 부분에서 함수값이 6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6이 되는 값하고 함수값이 7이 되는 값이 여기서 발생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7만 가지든 6, 7을 동시에 가지든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래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부터 4까지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일단 왼쪽에 두 개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든 두 개든 상관이 없는 거네. 전체적으로는 정수인 K의 값은 6, 7로 정확히 두 개인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이 3과 4 사이 있을 때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녀석을 지금 생각했어? 지금 B의 값이 5가 되면 되는 거였어?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B의 값이 5가 되는데 지금 궁금한 건 자연수 A를 모르잖아. 그죠? 자연수 A까지 구해야 되는데 A를 어떻게 구하지? A를 어떻게 구하냐? 2의 X 플러스 A승 플러스 B 오른쪽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땐 이걸 그리라고 했잖아. 아, 근데 그림이 선생님이 지금 하나 실수한 건 이거 하나 실수했다. 그림이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요게 그림이 이렇게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그죠?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나의 바램은 6이라고 하는 녀석과 7은 무조건 왼쪽에서 확보가 돼야 돼. 하지만 이게 올라가서 8이라는 값을 가지면 안 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 점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던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한 점이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한 값이 8보다 위로 가든지 이 값이 네모의 값이 8보다 크면 안 돼. 8보다 크면 8이라는 값을 가질 테니까. 네모가 8이 돼도 안 돼. 그래도 8이라는 값을 가질 테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럼 네모의 값은 무조건 8보다 작아야 될 테고
6, 7의 값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니까 7보다는 크가 나타야 되겠네. 마이너스 8을 대입한 점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6, 7은 가질 거고 8은 안 가지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그 네모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8을 대입해야 되겠다? 됐나요? 네. 자,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을 대입했더니 2라고 하는 녀석의 a-8승 b의 값 5였나요? 그런데 이 값이 이런 걸 만족할 수 있는 a라는 자연수는 누구면 돼? 아, 그런 a가 9면 딱 되네.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하네. 그래서 a는 9, b는 5. 두 개 더해서 14? 아, 14가 답이 없다. 큰일 났다. 14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10을 대입하면은 안 되지. 굳이 8을 대입하면 되나? 8을 대입하면 6이니? 네. 마이너스 8,6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아,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된다. 오씨,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네. 희한하네. 지금 여기서 문제가 객관식 보기가 14가 있었으면 쌤 답은 14를 골랐을 거야. 근데 지금 14가 탈락이었잖아. 없잖아, 보기에. 지금 이런 경우가 안 됐다고, 지금. 네. 그래서 뭘 생각해 봤냐면, 이걸 생각해 봤어.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값이 마이너스 8 대입한 값이 6이어도 상관이 없나? 쌤 꼭 여기서 6, 7을 모두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미 여기서는 6이 있을 수도 있고 6은 없을 수도 있지만 7은 무조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은 6만 있으면 되네? 6만 있어도 여기는 6이랑 여기는 7만 해도 두 개인 거잖아. 그런데 8을 갖다 대입하는 게 누구야? 6. A가 8이면 정확히 6인 건가?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8,6이어서 불연속인 녀석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녀석의 값은 이때 함수값이 정수인 녀석은 6일 때하고 7일 때 두 개는 확보되는 거네. 그래서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더한 13으로 풀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76번. 76번으로 갔습니다. 76번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주어진 부동식을 풀었더니 저 부동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 B가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 A도 변하는 값이고 B도 변하는 값인가 봐. B-A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B의 값은 작았으면 좋겠고 A의 값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의 거듭 제곱들이 잔뜩 있네. 따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앞에 두 개의 부동식을 풀겠습니다. 양변에 2x승을 곱하려고 합니다. 양변에 2x승을 곱하면 왼쪽은 a인가? 2x승을 곱했더니 오른쪽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인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의 값은 요게 2의 마이너스 3x승인가? 양변에 2의 3x승을 곱하면 b만 남겠구만. 그 왼쪽은 2의 x 플러스 1승이고 오른쪽이 b인가요? 좀 따로 떨어지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 지수함수는 감소하니? 저 함수의 값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한 녀석의 값의 그림에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8인가요? 2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인가?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은 이걸 지금 만족해야 된다며. 이걸 만족하려면 상수함수 A의 값은 그것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럼 A라는 녀석의 정체는 어떻다고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요게 오른쪽이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면 이 부동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a 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하는 녀석입니다. 증가하는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근데 우리의 바람은 b가 더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b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b가 더 크려면 b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8인 건가요? b의 값은 작았으면 좋겠어요. a의 값은 컸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에서 큰 값 뺀 녀석의 값이 최소값입니다. 답은 2분의 15가 답이네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77. 77번. 77번은 어느 금융기관의 수능 기출문제라고 하네. 어느 금융기관에 초기 자산이 W0인 투자를 했고 T년이 경과해서 T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대자산 W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는 숫자만 잘 대입하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든 뭐든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쉬운데 우리가 숫자만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이 금융상품의 초기자산이 소문자 W0를 투자하고 초기자산이면은 여기 대문자 W0한테 대입하는 얘기인가? 소문자 W0의 값을 대입하면 T한테 15를 대입해. 그때 기대자산 W의 값은 초기자산의 3배야. 3W0야. 그럼 여기까지만 가지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엄청 쉬운데? 첫 번째 식은 초기자산의 3배 3W0 오른쪽은 2분의 W0 곱하기 10에 15의 2승 곱하기 1 플러스 10에 15의 2승이죠? 된 거 맞나요? W0는 약분됩니다. 그러면 2분 2배를 하면 6인가? 그럼 10에 15의 2승이 누군지 아는 거 아니야?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10에 15의 2승이 누군데 양수가? 뭐 어느 포인트를 고민하는데 지금?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네 2네요. 이 값이 2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이네. 된 거 맞죠? 안 됐어요. 어느 포인트가 안 되는 포인트예요? 109단을 해요. 아니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건 작은 숫자 이건 1만큼 큰 숫자 네. 두 개 곱해서 6이라며 2, 3은 6 이해됐어? 2 뜨면 오른쪽 3대 오른쪽 2에서 3이. 아, 네 눈에는 다르게 보이나 봐. 쌤이 지금 이 값을 x라고 쓴다면 6이라는 숫자가 x 곱하기 1 더하기 x거든. 네.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서 x는 음수를 선택할 수가 없어. 지수니까. 아, 네. 된 거 맞아요? 네. 나 되게 따뜻한 목소리로 수업했지? 너 나중에 쌍욕할 수 있어. 못 알아들으면. 자, 이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J를 투자하고 30년 T한테 30을 대입해요. 30을 대입했을 때 기대자산의 초기에 몇 배인가요? W의 값은 초기자산의 K배라고 하겠습니다. 난 K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은 2분의 W0 T한테 30만 대입하세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근데 W0값이 약분됩니다. 2배 했습니다. 그럼 난 10에 30 A승의 값이 누군지 알면 끝납니다. 10에 30 A승은 누굴까요? 자, 10에 30 A승은 누굴까요? 네,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4인가요? 네, 4만 대입해요. 9구단을 외자. 20. 그래서 K값은? 10. 네, 숫자만 대입하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아래 78번으로 왔습니다.
현재 배양액이 배양액 A는 용액을 얘기하는 용액의 종류를 A 배양액은 10마리의 세균이 들어있는데 1시간마다 3배가 됩니다. 근데 배양액 B에는 90마리의 세균이 들어있는데 2시간마다 3배가 될 겁니다.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두 배양액의 세균의 수의 합이 1620마리 이상이 되려면은 최소 몇 시간이 경과해야 되나요? 자, T 시간이 경과했을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A 배양액 속에는 10마리가 있었다며. 1시간마다 3배가 된다며. 그럼 T 시간 후에는 뭘 곱해야 돼? 네, 3의 T승을 곱해야 되죠? 3을 T번. 그런데 90마리한테는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도 3배씩 간다며. 근데 조금 거추장스러운 거는 아이씨, 요게 거추장스러웠네? T. 2T? T승. 2T승? 뭔가 비스꾸리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분의 오, 건이 하나 있어. 아까 2 곱하기 3 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게 왜 저렇게 되죠? 아, 뇌가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선생님 느낌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머리가 잘 작동했는데 네 스스로 분석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자, 원래 90마리였지. 네. 2시간이 경과하면 뭘 곱해? 2시간마다 3배 된다며. 네. 그럼 또 2시간이 경과하면 총 4시간이 경과한 거야? 네. 4시간이 경과하면은 뭘 곱해? 제곱. 2면은 1, 4면은 2, 2대 2 배하지 1, 4대 2 배하지 2. 네, 그러니까 2분의 t라고 한 거네. 자,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1620마리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3의 2분의 t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라고 치환할게요. x라고 치환했더니 앞에 거는 10x의 제곱인가? 90x? 된 거 맞죠? 10으로 약분할 걸 그랬다, 처음부터. 인수분해가 되나 모르겠네. 인수분해 못하겠다. 162가 81 곱하기 2? 18 곱하기 9? 된 거 맞죠? x 플러스 18하고 x 마이너스 9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값은 항상 양수값이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x라는 녀석의 정체가 3의 2분의 t승이었습니다. 그럼 2분의 t의 값은 2보다 커야 되는 건가? 그럼 t의 값은 4 이상인데요. 문제는 최소 4시간이 답이네요. 보통 너희뿐만 아니라 딴 애들도 여기 있는 녀석의 값에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끝!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함수의 연속 파트 풀어야 되죠? 유제 중에 모르는 게 있던가요? 네. 네, 말씀하세요. 49페이지. 49페이지 4번. 14번. 지금 지하 숙제가 되게 잘 되고 있어, 안 빠뜨리고? 네. 자,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대, 최소의 정의라고 하는 녀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만 출제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선생님 생각에 최대값, 최소값을 못 구할 만한 딱 한 가지 이유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건가? 아니요, 여기 잘 모르겠어요. 아, 자, 선생님이 폼을 쓴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이 함수한테는 무엇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야? A, 뭘 대입하면 최소값이지? B. 네, 이거 다인데? 어느 포인트를 모르죠? 너 다 알아 이미. 이것이죠. 네, 너가 모르는 포인트는 이게 네가 모르는 포인트야.
이 그림을 모르는 게 너가 모르는 거야. 네. 정의역은? 3이 아니다. 그럼 분모에 x-3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저 무리함수잖아. 무리함수는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무리함수의 값은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네, 그거 말하셨어야지. 그럼 x의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이야. 그럼 치역은 누구지?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다? 네. 치역은 뭐지? 야, 루트 속에 있는 게 양수라며. 네. 근데 이 앞에 것도 부호가 양수라며. 그럼 이건 어떤 값만 나오겠어? 양수. 그래. 아, 그래서 치역의 값은 0보다 크나 같아. 그러면 그림은 무리함수잖아, 이거. 네. 그럼 그림은 3,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3보다 왼쪽, 0보다 위쪽. 그래서 무리함수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걸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은 그 중에서 요 범위 사이에서만 그리라며. 그러면 단순하게 저 범위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게 최대값,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2. 너희는 뭐라고 하는 거냐? 기다려주세요. 네. 마이너스 6. 네, 6이죠. 여기다 대입할 거죠. 46이 나오니까 6. 네. 이제 2를 대입해볼까? 2. 네. 그래서 최대값이 6,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네. 네. 네가 모르는 포인트는 무리함수를 모르는 거야. 최대 최소 정리를 모르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나요? 자, 이제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말이 되게 어렵게 막 써있거든? 매우 단순해. 자, 정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사용하거든. 에이, 설마. 뭐야, 이게? 어. 정리라고 하는 거를 시어리 이론 아니면은 로우 법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정리라고 번역하거든. 그런데 정리라고 부르는 것 중에 어떤 정리들이 있냐면 방금 전에 최대 최소의 정리였잖아. 방금 전에 게. 쌤이 뭐라고 했어? 이건 정리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랬어. 이거는 그냥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세요. 이렇게만 시험에서 물어봐. 그러니까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근데 정리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정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 있고 바로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다른 정리들을 배워야 되는데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 왜 롤을 못 쓰지? 롤의 정리가 있고 그 다음이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 이 세 개는 엄청 중요해. 정리는 총괄해서 이렇게 세 개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 미적분원에서는. 그것도 완벽하게 알아야 돼. 완벽하게. 그 중에 이 챕터는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있고 다음 챕터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챕터가 연속이었지. 선생님 지금 사이값 정리 설명한 중이야. 여기 X축이다. 근데 A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양수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은 음수가 나와. 서로 다른 부호의 값을 가지거든. 근데 여기 사이에 연속인 그림을 그리려고 해. X축을 관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연속인 그림을 그리면 X축을 관통하지 않고 그리는 거는 불가능하지. 불연속이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연속인 녀석은 관통하지 않고는 그릴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관통하는 그림을 그리면 1차함수처럼 그리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이 함수 fx하고 빵이 의미하는 건 뭐니? 방정식에서 빵은 뭘 의미하니? 방정식에서 빵이 의미하는 건 뭐야?
방정식에서 빵이 의미하는 건 x축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은 방정식인 거지. 즉,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잖아. 교점의 x좌표 지금 하나이니?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면 교점은 하나일 거야. x축과 만한 교점이. 이 방정식의 근해 개수는 한 개 있는 거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그리면 방정식은 몇 개 있는 거야? 오, x축과 만난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죠. 이해되는 거 맞니? 그런데 x축과 만나지 않고 그릴 수 없지. 내가 뭘 그래도 x축과 안 만나고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x축과 안 만나고 그릴 수는 없어, 무조건.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함수의 그림이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야.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 f한테 a를 대입한 값이랑 f한테 b를 대입한 값의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양수 하나 그리고 음수 하나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연속인 녀석은 x축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저 두 개만 만족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다고 하면 좋을까? 그림은 내가 어떻게든 그릴 수 있거든? 여러 개를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 셀 수 없이. 아니, 한 개 있을 때도 있고, 세 개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없지는 않다. 근이 없을 수는 없다.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표현할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면 근이 하나인 거고, 좀 복잡하게 그리면 여러 개 있는 거잖아?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그 근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A와 B 사이에만 있다. 이 근해값들은 전부 다 A하고 B 사이에만 있어. A와 B 사이에, 여기 한글로 쓸까?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한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겠네?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와 B 사이에. 이거는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닫힌 구간인데 사이에 있는 건 등호가 없다. 이건 등호가 있는데 근이라고 하는 건 A,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를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라고 얘기해. 사이값 정리의 활용.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여기는 선이 내가 그리는 선이 y는 k라고 한 선이야. 이 선이 지금 y는 k라고 한 선인데 지금은 a를 갖다 대입한 점을 이걸 지금 a 대입한 점이거든. 한 녀석은 k보다 큰 거네. y좌표가. 근데 이건 b 대입한 점이야. b 대입한 점인데 이건 k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이 사이에 연속이라고만 말해주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y는 k를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지. 하나는 k보다 큰 값, 하나는 k보다 작은 값이면 연속이란 말만 하면은 이 방정식은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을 수밖에 없.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지금은 x축과 만난 게 아니지. 지금은 k랑 만나는 거지. 이 방정식의 근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겠네. 이런 거 맞아요? 연속이기만 하다면. 연속이기만 하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사이값 정리거든? 첫 번째,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연속의 말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함수값이 똑같지 않다면 말도 있네? 똑같으면 왜 안 되지? 똑같으면 좀 애매한 구석이 없잖아, 있네. A 대입한 거랑 B 대입한 게 똑같으면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연속인 거.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서
점선하고 교점은 A도 교점이고 B도 교점이긴 한데 이렇게 그리면 A하고 B 사이에서는 교점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이 다르다고 얘기했나 보다. 아무튼 FA하고 FB 사이에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다면 이 점의 Y좌표하고 이 점의 Y좌표 사이에 상수함수 Y는 K라는 세값이 있다면 연속인 걸 그렸을 때 교점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성립하는 걸 확인하세요 라는 서술 문제 나오면 거의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토시들, 이런 말의 토시들 있잖아. 이런 말들의 토시를 맞춰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써야 돼. 약간 규칙에 맞춰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말 전체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한 두 번, 세 번째 배우면 달달달 외우게 되거든? 하지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야. 사이값 정리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이값 정리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모든 문제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물어보거든? 그래서 모든 문제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만 물어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첫 번째 fx가 연속이고 a, b 대입한 거에 부호가 반대면 이거 두 개만 만족한다면 방정식의 근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한동안은. 자, 문제로 가봤습니다. 다음에서 문제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보여줄 건 딱 두 가지네. 이 함수를 fx라고 칭하고 이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에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범위에서 당연히 연속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말도 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0 대입한 녀석의 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말도 해야 되거든?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이 녀석은 근을 저도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이 말 해야 되고 이 말 해야 되는데 이건 보여줘야 되잖아. 이걸 보여주려면 확인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돼? 밑줄 친 거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밑줄 친구한테 빵 대입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곱한 거 음수겠지? 이거 두 가지만 얘기해주면은 증명이 끝나. 한번 읽어보자. 그럴듯하게 말을 써야 되거든? 이거를 fx라고 놓으면 이 함수가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구간은 꼭 닫힌 구간에서 해야 돼, 연속은.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 거 확인했지? 끝! 그러면 사이값 정리라는 이론에 의해서 마이너스 0 사이에 저도 하나의 그는 꼭 존재해 라고만 결론 내면 돼. 언급할 건 두 가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숫자 대입한 함수값의 부호는 반대. 이 말만 해주면 돼.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함수도 왼쪽에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니?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걸 fx라고 칭한다고 한다면 fx의 값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해서 연속함수기 때문에 저 범위에서도 연속이에요. 이 말 해줘야 되고 확인할 건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플러스 1 대입한 거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를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 10? 오, 빨리 했네. 1 대입하면 뭐가 돼? 네. 그 부호가 반대네. 딱 요것만 얘기해 준 다음에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는 이 방정식의 그는 저도 항상 꼭 있어요. 어디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딱 그것만 얘기하면 되네. 야, 함수 이렇게 놓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을 해. 부호가 반대인 거 보여줘. 그 다음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저도가 하나에서 꼭 있어요.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네. 쉽죠?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배운 건데 쌤 생각에 니네가 문제 풀 때 막힐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그 막힐 만한 것들 몇 개만 봐볼게요. 자, 가우스의 제곱의 값이 있습니다. 함수 fx 값이 가우스 x의 제곱인데 0과 2 사이에서 불연속이 되는 x의 값들의 개수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은 이웃한 두 정수 사이에서 분석하는 거잖아. 이웃한 두 정수 사이에서 가우스의 값은 n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웃한 두 개의 숫자여야 되는데 지금 x의 제곱이라고 써있네. x의 제곱이라고 써있으니까 문제는
x는 0과 2 사이에서 확인하거든? x는 0과 2 사이에서 확인하지만 x의 제곱의 값은 0과 4 사이에 있는 거니? 그러면 이 함수는 x의 제곱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의 제곱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의 값과 x 제곱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의 값과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값 3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값은 다른 값이겠지? 근데 이거는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 이건 x의 범위가 1부터 루트 2 사이에 있는 거야? 네. 이건 x의 값은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 있습니다. 마지막 건 루트 3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이해될 것 같은데? 네. 그때 가우스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때 가우스 값은 n값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x제곱이니까.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빵 1, 2라고 한 녀석인데 빵부터 2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처음 빵부터 1까지는 누구라고요? 빵이라고요? 루트 2의 근사값 외우라고 했는데 루트 2의 근사값 누구야? 1점. 안 외웠어. 스치듯이 보고 안 외웠어. 루트 3의 근사값은 누구야? 1.7. 루트 5의 근사값은 누구야? 필요하니까 외우세요. 언제 불시에 필요할 줄 몰라. 외워야 돼. 설마 정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이죠. 맞아요. 정삼각형 높이. 2분의 루트 4. 네, 2분의 루트 4a. 정삼면체 높이. 4분의 3분의 루트 루트 6. 6. 3분의 루트 6a. 정삼면체 높이. 12분의 12분의 루트 2. 2 a 세제곱. 네. 외우셔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음부터 장애가 있다고 놀릴 거예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414, 1.732. 요 사이에서는 누구라고요? 1이라며, 2라며, 3이라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건 몇 번이야? 1에서 불연속이야? 루트 2에서도 불연속이고 루트 3에서도 불연속이죠? 이 사이에서는 총 3군데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못할 만한 게 네! 네! 그리고 너희가 못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 이건 풀어주자. 자, 14번으로 갔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14번이 문제가 fx라는 녀석과 gx가 있는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기억니은데 이것을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fx라는 녀석과 gx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fx의 값은 절대값이 컸을 때가 어떻게 돌리지? 돌아가. 에이씨. 내가 뭘 눌렀길래 이렇게 나왔지? 자, 먼저 fx부터 그리겠습니다. fx 값은 지금 절대값이 컸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절대값이 컸을 때 1보다 큰 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가? 모르나 혹시? 왜 그래 선생님 갑자기 무섭게 왜 이래? 절대값이 큰 거는 1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1가 왼쪽인가요? 그때 마이너스 1을 그리세요. 절대값이 작을 때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입니다. 그때는 1을 그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fx입니다.
그런데 gx라고 하는 세값은 절대값이 컸을 때는 1을 그리세요. 절대값이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그리세요. 마이너스 x면 이건가? 자, fx, gx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에서 불연속입니다.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 따로 구해야 됩니다. 먼저 우극한은 fx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 gx의 우극한은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맞네, 우극한은. 좌극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좌극한이 누구예요? fx의 좌극한은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도 곱이 마이너스 1이네요. 좌극한, 우극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gx 플러스 1의 값이 0에서 연속인가 이렇게 물어봤네? 0에서 연속을 물어봤으면 0에서는 이 값이 1인 건가? x가 0이면 동그라미 값은 1인 거죠? 그러니까 gx가 1에서 연속인지 묻는 거지. gx의 값은 1에서 연속인가요? g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세 번째 거는 fx 곱하기 gx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 묻는데 f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고 g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죠. 하지만 이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연속이 되는 걸 확인하려면 딱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마이너스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마이너스에서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나의 바램은 이거 세 개 값이 서로 똑같으면 연속, 세 개 중 하나로 다르면 불연속입니다. 이거 세 개 값을 조사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야?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g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은요? 빵? 그럼 곱한 값 첫 번째 함수값은 빵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우극한이 누구야?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1인가요? 그런데 fx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밑줄 친 값이 뭐가 되죠? 0보다 큰 숫자? 0 플러스로 갔을 때 fx에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0 플러스일 때 극한값은 네,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1이네요. 이미 틀려먹었네. 이건 빵인데 이건 1이니까 여기서 틀려먹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속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군요. 뭔가 이상하다. 나 미쳤구나. 아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주소하는 거 있지? gx의 값은 1에서 불연속인데? gx의 값은 1에서 불연속인데? 아니다. 그치, 이건 맞게 본 거지. 나 지금 뭘 잘못 본 거야?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데 답이 지금 4번이래? 아이씨, 뭐 잘못 본 모양인데? 뭘 잘못 봤지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맞게 썼고 마이너스 1에서 맞게 썼고 맞게 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자.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은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1 g한테 빵 대입한 거는 빵. 그러니까 빵. 요걸 잘못 구했나 보다. 요거 다시 보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알파벳을 잘못 봤구나. g 아닌데 내가 미쳤구나. 정신줄을 놨구나. fg를 바꿨었죠. 이게 fx, gx 플러스 1인데 fg를 바꿔서 아까 좀 이해되시죠?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f의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면 0 플러스 g에서 0 플러스의 극한값 네,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0이네요. 그럼 똑같네요. 0, 0으로 그 다음에 의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fx의 값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1 g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했더니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면 극한값이 0 셋 다 모두 0으로 똑같네요. 그래서 이건 연속입니다.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 문제는
옆에 있는 그림은 요걸 그린 것 같아. 요게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인데 y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상수함수입니다. y는 t라는 녀석과 이 절대값 가진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 참계수 1인 2차 함수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gt의 값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는데 ft, gt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gt를 구한 다음에 3을 대입하세요. 먼저 f가 3인 거는 구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점 좌표가 누군지 알아? 1, 네, 이 점 좌표 1, 1, 네, 1,1이네 절대값에다 대입했더니 근데 y는 3이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t의 값이 3이었을 때 y는 3은 여기 있죠. 교점 몇 개야? 2개. 네, 그러니까 f3의 값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g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내가 gt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최고차항계수의 값은 알고 있지만 1차항계수하고 상수항의 값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b가 누군지 알면 3 대입하는 건 나중에 대입하면 되죠? 나 지금부터 ab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자,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t의 값을 왔다 갔다 해볼게. 자,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음수면 ft는 뭐야? ft는 교점계수라니까? 0, 네, 음수면 빵입니다. t의 값이 0이면은 ft는 2개. 2개. t의 값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4개. t의 값 1이면 3, 3개. t의 값 1보다 크면 2개. 그거 그림 그리세요. 그게 그 그림 그리면 그게 ft입니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ft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ft의 값이 0이냐 1이냐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ft의 값은 음수였을 땐 빵개라고요? 빵이었을 땐 몇 개라고? 2, 빵과 1 사이 있을 땐 몇 개라고? 네. 1이었을 땐 몇 개였죠? 3개. 그 다음부터는 다 2개였나? ft는 언제 불연속인가요? 1, 또 x가 0인 부분과 x의 값 1인 부분에서 그림이 끊어져 있는 부분인가요? 0에서 끊어져 있고 1에서 끊어져 있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연속이지. 그럼 딱 두 군데에서만 불연속이야, ft는. 근데 g라고 하는 녀석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g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g는 연속입니다. 연속 함수끼리 곱하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지금 문제는 ft가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녀석이 있다 보니까 불연속인 녀석과 연속인 녀석을 곱하게 되면은 불연속이 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이라고 얘기하잖아. 왜 그렇지? 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는 ft 때문에 불연속이 될 수 있거든? 근데 ft는 0일 때하고 1일 때 불연속인 거잖아. 그럼 불연속인 이유가 없어지면 연속이 되는 거네? 그래서 선생님이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t의 값이 0일 때와 t의 값이 1이었을 때 문제가 되고 있어. t의 값이 0일 때와 1이었을 때는 f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불연속이어서 이 곱한 값도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속이었으면 좋겠으니까 t의 값이 0일 때와 1일 때 요 녀석의 값이 연속이 되는 상황이 연출돼야 돼, 지금. 이거 맞아? 그럼 얘가 연속이 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 그래서 함수값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 개가 똑같으면 0에서 연속이 돼서 0에서는 문제가 없어. 1에서의 함수값하고 1에서의 극한값이 같으면 1에서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지금. 나의 바람은 얘네들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0과 1에서도 연속이 돼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거야. 그럼 제일 처음에 F한테 0 대입한 값이 누구지?
네, F한테 0 대입한 건 2였죠? F한테 1 대입한 건 누구였지? F한테 1 대입한 건 3이었죠? 근데 지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지한테 1 대입한 것도 누군지 모르겠거든? 근데 F의 값은 0의 우극하이 누구야? 근데 G의 값은 우극하이 누군지 모르겠어. 함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 1에서 F의 1에서 우극하이 누구예요? 하지만 1에서 G의 값은 극한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거 구하는 중이야. 0보다 왼쪽에서 극한값은? 0. 하지만 G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1-1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1-1일 때 G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나의 바램은 얘네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얘네가 똑같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마지막 값은 빵 아니야? 그럼 얘네들 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G 빵의 값은 빵. 3배 하든 2배 하든 4배 하든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2배, 3배, 4배 하는 게 어떻게 똑같지? 어떤 숫자가 2배, 3배, 4배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네. 빵만 2배, 3배, 4배도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빵 나와야 되겠네. 그럼 G1의 값도 빵이고 나의 바램은 G빵의 값도 G1 값도 다 빵이 되면 이게 연속이 되는 거네. 그러면 T의 값이 인수고 T-1이 인수인 건가? 결론은 G가 최고창 계수의 값은 1인데 빵 대입도 빵, 1 대입도 빵인 함수면 해결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3만 대입하세요. 3 대입 때 6인가요? 답이 8이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원리적으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도 논리적인 비약이 없게끔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유사한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되거든? 이런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냐면 이걸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나의 바램은 ft 곱하기 gt라는 녀석의 값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거였거든, 아까. 근데 아까처럼 선생님 6개 쓴다면 그 값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0에서 불연속이고 1에서 불연속이었잖아. 0에서 f라는 녀석의 값은 t의 값이 0에서 좌극하는 0, 우극하는 4, 함수값은 0에서 2였나? 근데 이거 세 개한테 무언가를 곱해서 똑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0밖에 없어. 그러니까 0 대입하면 0이어야 돼. 이렇게 풀 거야. 자, 그 다음은 1에서 t의 값이 1에서 좌극하는 4, 우극하는 2, 함수값은 3. 다 다른 녀석한테 g의 값이 1에서 g의 값이 다 빵 돼야지만 세 개 모두가 똑같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g빵도 빵이고 g1도 빵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리미트 쓰고 수식 쓰면 오래 걸리니까.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일맥상통합니다.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자, 함수의 값은 지금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거부터 그릴게요. 오른쪽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녀석의 값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y절편의 값은 7, x절편의 값은 14가 되는 직선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x 플러스 1인가요? 왼쪽은 x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지금 fx의 그림입니다. 언제 불연속인가요? 0에서. 네, 0에서 이건 f는 불연속입니다. x가 0일 때 불연속인 녀석인데 지금 이 녀석, 밑줄 친 녀석은 fx잖아. 이 그림이 fx인 거고. 그럼 밑줄 친 녀석의 값은 현재 0에서 불연속인 거네? 근데 이건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언제 불연속이야? a에서 불연속이 돼.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0과 A에서 불연속일 수 있네. 근데 물어본 질문은 A에서만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A에서만 연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언제 불연속이라고? 0에서 불연속이라고? 0에서 불연속인 녀석이면은 나머지 다른 값에서는 연속인 거 아니야? 0에서만 불연속인 거지 다른 데서는 연속이잖아. 그럼 얘는 0에서만 연속이니까 A에서는 아니 0에서 불연속이니까 A에서는 연속인 거잖아. 얘는 A에서는 하자가 없어. 그럼 지금 A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얘 때문에 문제인 거네. 얘가 A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그림이 오른쪽으로 A만큼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림이 오른쪽으로 A만큼 가면은 여기 이런 데가 A일 거 아니야? 그 A에서 우극한이 누구야? A에서 우극한이 누구냐고요? 좌극한은 누구예요? 함수값은 누구예요? 다르잖아. 다른 녀석의 값을 여기다 A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누가 돼야지 똑같을 수 있는 거야, 이 세 개가. 그래. 나의 바램은 F한테 A를 대입한 게 빵이었으면 좋겠어, 나의 바램은. 그렇게만 하면 연속이 될 거야, 저 함수는. 그러면 뭘 대입해야지 빵 되는 함수니, fx는? fx의 값은 무엇을 대입한 빵인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fx는 뭘 대입한 빵이 나와요? 14를 대입한 빵 나오고 마이너스를 대입한 빵 나오죠. 그러니까 a의 값은 14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두 개 더하세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지금 15번, 16번 문제 같은 문제만 완벽하게 15, 16만 이해하면 유사한 모든 문제 수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15, 16이 헷갈리면 모든 문제가 항상 힘들어. 선생님 설명해 줄 때 그럴듯했지? 스스로, 그럴듯하지 않아? 근데 스스로 풀 때 엄청 헷갈려.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보통 가르쳐 보면은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한 20문제 정도 풀고 나잖아? 그럼 금방금방 풀 수 있어. 자, 17번 문제로 갔습니다. 17번이 지금 최고창 개수의 값이 3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창 개수의 값이 1인 3차 함수인데 gx의 값은 그 3차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런데 함수값이 빵이었을 때는 gx의 값은 항상 3의 값을 가지는데 fx의 함수값이 빵이 아니면 그때는 이런 시간대 대입해서 구할 겁니다. 3차식분의 6차식인 거네? 아니다, 3차식분의 9차식인가? 그러니까 3차식분의 9차식일 건데 x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게 똑같도록 하는 g5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네? 아이고야. 일단 문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gx의 값이랑 g3의 값은 똑같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이? 1을 빼야지 똑같다며. 1을 빼야지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럼 gx의 값은 3에서 불연속이구만. 맞아요? 그럼 gx의 값이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는 지금 불연속이 될 만한 건 언제 불연속이 될 수 있냐면 fx가 빵이 되는 x의 값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어. fx가 빵이 되는 x의 값에서는 빵 되면은 3이고 빵이 아니면 다른 값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gx라는 녀석의 값이 x가 3에서 불연속이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불연속이라는 표현인데 3에서 불연속이 되려면 f3의 값이 빵이라는 얘기네. f3의 값이 빵이니까 이 x의 값이 3이니까 구분되는 녀석이니까 한 녀석의 값은 3이 나오고 한 녀석의 값은 3이 아닌 값이 나오나 보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값이니까 불연속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f3의 값이 빵이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 그런데 아직 똑같지 않다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야?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 마이너스 1을 이제 써먹어 보려고.
그러면 G3의 값은 누구야? X가 3이면 F3이 빵이니까 G3의 값은 3이란 얘기네? F3의 값이 빵이기 때문에 여기다 3 대입하면 F3이 빵이기 때문에 F3의 값은 3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3 빼기 2라서 극한값이 2란 얘기네. 그런데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x가 3은 아니란 얘기야. 2.9나 3.1 같은 숫자란 얘기야. 그러니까 3에서 빵이니까 3이 아닌 값 2.9나 3.1을 대입하면 빵이 안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극한값은 위에 걸로 극한값을 풀어야 되겠다.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fx분의 fx 플러스 3 내가 gx 값 대신에 대입하고 있어 지금. 근데 분모가 3 대입하면 누구라고? 분모가 3 대입하면 빵이야? 이 값은 빵이야? 근데 이 값은 누구야? 아니 x가 3으로 가면 빵이라며. 밑줄 친 건 누구냐고. 1. 그럼 이거 밑줄 친 건 빵은 아니네. 근데 빵분의 빵꼴이 수렴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 밑줄 친 건 빵이 아니라며. 그러니 얘가 3 대입하면 빵 나와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래야지 빵분의 빵꼴이었을 때 수렴할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fx를 알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정보를 통해서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최고치 한계수 1이고 x-3, x-6의 값이 인수인 건 알고 있고 나머지 한 녀석의 값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동그라미 두 녀석의 값이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은 x-3, x-6, x-알파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할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건 x, 두 번째 건 x-3, 세 번째 건 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니? 그런데 어차피 3을 대입하면 밑줄 친 녀석의 값은 1이거든. 됐어요? 빵분의 빵꼴이잖아. 빵분의 빵꼴이어서 x-3의 값을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빵분의 빵꼴이 이제 아니니까 3 대입하려고.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분의 3 대입했더니 3 곱하기 6 마이너스 알파인가? 그 값이 2로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3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분자인 녀석이 6 마이너스 알파, 분모를 2랑 곱하겠습니다. 따라 3알파의 값이 12입니다. 알파의 값은 4예요. 여기는 이 값이 4예요. 함수 다 알아요. 지한테 5 대입하세요. 지한테 5 대입하겠습니다. 5 대입했을 때 빵 아니지 F가. 5 대입했을 때 빵이 아니니까 5는 여기다 대입할 거지.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F5분의 F8, F5 더하기 1만 구하면 돼 이제.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해주면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뒤에 건 마이너스 1, 1만큼 커졌으니까 8 대입합니다. 8 대입했더니 5, 2, 4, 그럼 40? 그럼 답이 20이 답이라는 얘기인가? 어렵죠?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 여러 번 배우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한 3번까지 배울 동안 항상 어려워. 그래서 이게 4번, 6번, 10번 이렇게 배우면 쉬워져. 그 시점이 빨리 와야 돼. 그 시점이 미뤄지면은 공부를 잘할 수 없어. 그래서 이번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서 잘해봅시다. 이해는 되지. 이해는 되지만 혼자서 못하는 거지.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오늘 어디가? 네? 어디 가냐고. 가요. 아유 데이트 영어 데이트. 영어 하는 거 도저히 데이트 한다고?
아이고야, 우리 건이 공부는 언제 하냐?